안녕하세요. 마이너티뷰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온라인 심리극에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심리극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하는 이 온라인 심리극이 과연 진행이 가능할까요? 네, 온라인으로 심리극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 상담도 온라인을 활용하여 영상, 음성, 텍스트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줌을 활용하여 심리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라 시몬스는 텔레드라마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심리극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줌을 활용한 심리극에서 심리극 디렉터는 어떤 도구를 준비해야 할까요? 심리극의 구성 요소에는 주인공, 보조자, 무대가 필요한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면 온라인 상황에서 주인공과 집단원이 심리극에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심리극이 진행될 때 천, 의자, 북, 카드, 쿠션과 같은 도구들이 활용되죠. 온라인 심리극에서는 이와는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주로 인형, 플라스틱 재질로 된 스틱, 나무 블록, 나무 판 등이 활용되는데 온라인 심리극에서는 심리극 디렉터가 인형으로 주인공이 경험한 사건을 재현하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온라인 심리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 깊게 보면 도구의 활용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케이트 허긴스는 심리극 디렉터로 모레노가 만든 심리극 무대를 모형으로 만들고 심리극을 진행하는데 저는 이를 대체해서 나무판을 무대로 사용하고 플라스틱 재질로 된 작은 의자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심리극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큰 틀에서 오프라인 심리극과 동일하게 준비 단계, 본극 단계, 나누기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 심리극 역할극 상담학회 추계 학술 대회에서 박희석 교수님은 T그룹으로 준비 단계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3단계로 준비 단계가 진행되었어요. 1단계는 집단원이 무작위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감정을 한 단어인 설렘, 긴장, 신기, 어색, 미안 라고 말하기. 2단계는 문장으로 상황이 이러하니까 내 기분이 이러이러해 로 말하기. 3단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고 이에 따른 공감 표현하기. 더 나아가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준비 단계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후에는 심리극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적 워밍업을 각자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의 춤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을 말하죠. 준비 단계 이후 눈을 감고 심리 디렉터의 유도된 판타지를 통해 자유롭게 특정한 경험을 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집단원 중에 심리극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로 주인공 후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는 인형과 의자로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 주제를 얘기할 때 조금 더 시각적인 상징을 표현하기 위해 원형 플라스틱을 이용했습니다. 마치 심리극에서 천을 돌돌 말아놓은 것과 유사하지요. 이후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원하는 주제를 들어가면서 사례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프라인, 온라인 심리극 모두 해당되는 중요한 영역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례 개념화는 심리극 디렉터의 역할 중 분석가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며 상담에서 주로 활용하는 가설을 중심으로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구분하고 치료적인 개입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설은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닌 내담자의 삶의 경험을 들어가며 수정하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후 심리극에서 첫 번째 장면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먼저 주인공이 사건에서 경험한 인물들 간의 경험을 반영하여 인형을 배치합니다. 이때 모레노가 주장한 소시오그램적인 접근으로 인형과 인형의 거리와 방향에 따라 인형을 놓습니다. 위치와 방향에 따라 주인공의 심리적인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인형을 배치합니다. 인물과 인물 간의 힘의 균형,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플라스틱 막대를 활용합니다. 오프라인 심리극에서는 천을 활용했었죠. 그저 천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주인공의 경험을 유도하는데 매우 탁월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심리극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막대의 연결점을 보면 인물과 인물 간의 힘의 방향, 관계의 특성을 확인하다 보면
주인공이 특정한 상황에 반응하는 인지, 정서, 행동, 신체, 관계의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플라스틱 막대의 연결된 인물들 간의 인지, 정서, 행동, 단서를 중심으로 사각 플라스틱을 놓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의 선택에 따라 녹색 사각 플라스틱은 슬픔, 빨간 사각 플라스틱은 분노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주인공의 신념체계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이 특정한 대상에게 느끼는 힘의 수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오프라인 심리극에서는 힘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의자 위에 올라가 서 있기도 하죠. 온라인 심리극에서는 인형과 인형의 힘의 차이를 보기 위해 블럭 위에 인형을 놓습니다. 이런 과정을 주인공과 집단원이 관찰하고 경험하다 보면 주인공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인 반응을 객관화하고 주인공의 내적 세계를 외부로 드러내면서 주인공의 미해결된 과제와 연결된 경험의 상징적 의미를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심리극 디렉터는 앞서 설명한 사례 개념화, 심리극 주인공의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근원을 확인하는 가설적인 치료적인 태도와 접근으로 다가가 봅니다. 만일 대인관계 사건과 문제가 어린 시절 중요한 사건과 대상에게 경험한 것이라면 이를 온라인 심리극에서도 객관화하여 시각과 청각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심리극과 온라인 심리극은 그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인공의 호소 문제를 장면으로 묘사하면서 경험을 살펴보고 심리극에서 활용한 도구가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인공의 정화, 통찰, 행동 변화를 돕게 하는 일입니다. 심리극 디렉터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건강한 영향력을 삶에서 발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심리극에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실제 해보시면서 개선되거나 좋아질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